일단 우리 성적 좀 보자. 전체 시험 본 사람이 44명, 46명이 시험을 봤고 2명이 결시했고 44명이 봐서 평균 몇이게? 찍어봐. 어? 51점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60점이라는 의견이 있었네요. 68.8이에요. 100점 둘, 90점대 셋, 80점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0점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60점대부터 또 있어요. 월수금 비반은 제일 잘 본 사람이 92, 화목토 비반은 제일 잘 본 사람이 84. 본인이 누군지 알죠? 월수금 비반은 위 아래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반면 화목토 비반은 아주 잘한 사람, 그 다음에 중상 정도로 잘한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가 한꺼번에 몰려있죠. 50점대. 49점부터 56점까지 몰려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괜찮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존나 공부를 안 한다. 혹은 공부를 잘못하고 있다. 인 사람이 조금 있어 보여. 무엇보다 선행도 중요하지. 선행을 하는 목적, 고개를 들고 나를 봐. 공부한 척하지 말고. 공부 안 하면 또 하는 척하고 있어. 선행을 하는 목적은 수학 실력 높이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때 이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지금 배우고 있는 얘를 잘해야지. 이런 관점으로 가는 것이 포인트가 되네. 제일 중요한 건 현행. 앞으로 시험 볼 고1 과정. 그거를 잘해야 하고 특히 고1 첫 시험을 잘 봐야 그 성적을 유지하고 하려고 하는 습성이 생긴다. 아직까지 중학교 때 성적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버려. 리셋이야. 중학교 때 잘했던 새끼들이 잘했던 애들이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 그렇게 하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봤어. 리셋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잘해야 된다. 특히 이런 사람이 더 조심해야 돼. 중학교 때 잘했던 새끼들. 중학교 때 잘했는데 고등학교 때 세게 맞아갖고 성적이 툭 떨어지잖아. 그러면 그 데미지를 견뎌하지 못하더라고. 자괴감에 빠지고 자존감이 낮아지더라고. 특히 중학교 때 되게 잘했던 애들은. 근데 반대되는 애들은 그렇지가 않아. 중학교 때 못했는데 성적이 올라서 쭉 치고 올라가는 애들은 자신감이 붙어서 막 달리는데 엘리트 코스 밟았던 애들 있잖아.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계속 잘해왔던 애들. 고등학교 때 딱 떨어지잖아. 그럼 그때부터 되게 힘들어해. 힘들어하니까 첫 시험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고로 잘 정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내 생각이고. 주말에 하는 내신 실전반은 내신 1차 1학기 중간고사 그 범위에 맞춰서 내신 시험을 보고 주요 문항을 풀고 서점 첨삭을 하는 수업인데 그 수업을 듣건 안 듣건 떠나서 너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런 것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야. 선행을 하더라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타깃으로 해서 그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고 복습을 하고 문제집을 풀고 그거를 지금부터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해야 한다. 이해했니? 또 마지막 수학은 단 하루로도 손을 놓으면 안 돼. 앞에 있는 나도 내가 나이에 비해서 경력이 길어. 나이도 많은데 경력이 나이에 비해서 길어. 내가 23부터 고3 수업했거든. 대학교 다닐 때부터. 꽤 길겠지? 그런 나도 매일 수학 풀어. 나도. 심지어 나도. 나는 풀 때마다 느끼는 게 새로워 되게. 아, 여태까지 내가 30대 했던 수업은 완전 사기였구나. 작년에 수업은 내가 사기였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할 때마다 새롭다고. 수학만 하는 나도 그런데 너희들은 당연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생각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분반은 반배치고사랑 평소에 봤던 복습 테스트 결과랑 수업 태도랑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 생각이에요. 반배치고사를 못 봤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 아니고 잘 봤다고 해서 확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복습 테스트는 그동안 좀 잘 봤는데 이번에 미끄러진 사람도 있고 반대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볼 생각이고 반이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해서 잘난 거 아니고 낮은 곳에 있다고 뭐 못난 거 아니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
수업을 할 때 나는 윗반이고 아랫반이고 이렇게 차이를 많이 두는 편이 아니야. 아랫반에 있는 애들은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할 뿐. 윗반에 있는 애들은 좀 알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잘난 척을 좀 하게 해줄 수 있을 그런 것들을 던지곤 하지. 근데 큰 틀에서는 같아.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하지 마. 그건 괜찮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만 난 이거는 안 해. 하나씩 하나씩 끼고 막 이렇게 숙제해주고 막 주고 나 그건 안 해. 그거는 저기서 해. 큰 시간에 다 하라고. 글러가 저기 있는 거 아니야. 물론 나도 시간을 내줘서 개인적으로 봐준다고 그걸 하겠지만 나의 본 역할은 그게 아니잖아. 라고 난 생각한다고. 소수 정예라 해서 뭐 공부방 같은 데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끼고 가르치는 것도 있다고 나는 알고 있어. 그것이 학습 효과가 좋냐? 아니야. 야, 그럴 랬으면 서울대 가는 애들이 다 공부학 출신이게? 소수 정예 학원에서만 나왔게? 아니란 말이지. 그게 포인트가 아니야. 니들이 깨닫고 니들이 해야 돼. 거기에 대한 길은 정확히 제시할 거고 명확히 제시를 할 텐데 너희들이 잘 따라주는 것이 포인트가 돼. 그러니까 그건 참고로 하고 오해 소지가 있을까 봐 하나씩 하나씩 봐주는 것도 하기는 해. 근데 난 주된 게 그게 아니라고. 이해했지? 이해했어. 질문 있어? 씹어? 좀 공부를 안 한 게 좀 느껴졌어. 잘해봐. 다 왔나? 우진이 왔고, 동기. 지은이 아프다 그랬고, 연우 아프고, 시연이 아프고. 아픈 애가 너무 많다. 좀, 아휴, 참. 어떻게 해요? 아프고, 여기까지 하면 되잖아? 여러 가지 방정식 할게요. 여러 가지 방정식 할게요. 숙제는 누적해서 나갈 거니까 참고하세요. 첫 번째, OT. 여러 가지 방정식에 있는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볼게. 내용은 뭐가 있냐면 고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나 3차 이상의 방정식이겠지? 3차 이상의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고차 방정식에 대한 해법. 고차 방정식은 어쨌든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 거야.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근에 대한 얘기. 근의 성질이랄까? 뭐 중근을 갖는 경우 이런 거 있거든.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할 거야?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 4차 이상의 방정식에서는 또 독특한 게 나오지. 보기차식이 등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상반 방정식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난 이거라고 봐. 인수분해서 하는 것. 나머지 것들은 기술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게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사의 관계. 2차 방식까지는 근과 계사 관계를 알고 있잖아. 3차 이상의 방정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근과 계사의 관계. 얘는 3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사 관계에서부터 n차 방정식의 근과 계사 관계까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함수에 적용을 시켜서 함수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도 볼 필요가 있어. 지금 내가 OT 시간에 하고 있는 거를 들어가면서 전에 내가 이런 걸 배웠지 워크북의 푼 문제랑 이게 매치가 되는구나 이런 걸 떠올리고 있는 새끼는 잘하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는 사람 수업 잘 들어야겠지.
첫 번째, 특별히 3차 방정식에서 허근에 대한 얘기, 오메가 이야기가 있어요. 오메가 이야기. 그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 네 번째, 좀 많지? 부정 방정식이 있죠. 수민아, 부정 방정식이 뭐니? 자, 우리 1차 방정식 해야 할 때 부정이라는 걸 한 적이 있는데, 부정은 낫이 아니라, 낫이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어요. 이걸 부정이라고 했던 적이 있었었다. 부정 방식이 뭐냐면 식이 두 개잖아. 아니. 미안. 문자가 두 개잖아. 문자가 두 개면 식이 두 개 있어야 풀리지 않니? 근데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못 풀 거 아니야. 거기식밖에 못 구한다고. 해가 무수히 많다는 뜻이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x 더하기 y가 3이라는 거야. 이거 근을 구하래. 미친 새끼 아니야 이게. 근이 엄청 많잖아. 이게 i면 3 빼기 i 뭐 이런 것도 되는 거고. 뭐 이게 0이면 3 이런 것도 되는 거 아니야. 해가 너무 많아 정할 수가 없지. 따라해봐. 부정 방정식.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식의 개수가 있고 문자의 개수가 있는데 식의 개수보다 문자의 개수가 많은 순간 방정식의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어 버려요. 이런 뜻이 부정 방정식이 되는데 실천적인 얘기를 해야지. 이런 부정 방정식에 조건이 붙게 된다? 특정 조건이 붙게 되면 이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돼. 그 조건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연수 조건이 있거나 정수 조건이 있거나 아주 드물게 실수 조건이 등장할 때가 있어. 이렇게 자연수 조건, 정수 조건, 실수 조건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풀릴 수 있는 방정식을 부정 방정식이라고 실천적으로 생각하자고. 정리하자면 식의 개수보다 문자의 개수가 더 많은 경우 해가 너무 많아 정할 수가 없어. 자연수 정수 조건이 나오거나 실수 조건이 나왔을 때 풀릴 수 있는 방정식을 부정 방정식이라고 하자. 자연수 정수 조건이 나왔을 때 푸는 방법은 얘는 자연수 조건이라고 하면 몇 개 없잖아. 1, 2, 2, 1 이렇게밖에 없잖아. 그지? 그렇게 찾아내는 것도 있고 인수분해를 통해서 골라내는 것도 있어. 해법이라는 거지. 인수분해를 해서 골라내야 되는 그런 해법도 존재하고 실수 조건이 나왔을 때는 실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편이야.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성질을 이용하는 편이야.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보통 많이 풀어나가게 돼. 이게 머릿속에 자리 잡혀야 얘가 보라색 문제를 풀 때 풀 수 있었을 거야. 그 다음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는 공통분에 대한 이야기. 중괄호를 치고 네모 박스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고요. 세모 박스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공통분을 가질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묻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도 해법이 정해져 있죠. 공통분을 가질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유형이 있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연립 방정식이 있습니다. 연립 방정식은 많이 해봤으니까 생각하도록 하죠. 두 개 이상의 식이 있었을 때 연립해서 푸는 것을 방식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과정이랑 다른 게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연립 방식을 풀 때 기술들이 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해. 이 정도가 여러 가지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도 느낌 들지? 출제 받칠 것 같지 않니? 출제 받치잖아. 3차 방식 안에 2차가 포함되는 게 분명하니까 2차 방식에 있는 내용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 출제 받치되는 거니까 이쪽은 잘해야 돼. 그래서 1학기 기말부터 안 하는 새끼들이 존나 많아. 1학기 중간 시험범위 2차 방식이 함수잖아. 거기를 우수 성적으로 넘어간다. 기말이 딱 됐잖아. 시작이 여기야. 여기부터 끝까지 쫙 간단 말이야. 거기서부터 그걸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워도 돼요? 지울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다가 내가 맞춰서 할 텐데 혹시 안 보이면 얘기해 줘야 돼. 아마 이 정도 라인까지는 보이지 않니? 맞지? 여기는 안 보이죠? 이쪽은. 그치? 혹시 안 보이면 얘기해 줘. 시작합시다. 고차 방정식. 하나씩 떼서 할 생각이라는 거야. 첫 번째. 방정식을 푸세요의 기본은 인수분해 하세요야. 존나 인수분해 하면 돼. 열심히 해봐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잖아. 영어를 만들어 놓으면 A는 0, B는 0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잖니. 이렇게 생각 구하면 돼. 근데 고차식의 인수분해니까 3차 이상의 다항식일 거라서 인수정리 등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하겠지. 인수분해를 다 한 다음에 글을 구하면 된다. 뭐 할 말 없죠? 땡. 두 번째. 3차 방식에서는요. 해 조건. 중근을 갖는 경우 이런 것들이 좀 있어. 얘가 좀 헷갈리는 주제가 되는데 fx라는 식이 있대. x-1을 인수로 갖고 있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다 치자. 3차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2차식일 거야. 는 0 이렇게 해놓을게. 3차 방식의 해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근이 3개가 나오잖아. 3개가 나오는데 얘가 중근을 가질 조건을 배분한다. 주소야. 중근을 가질 조건이 뭐니? 한 명 더 시킬 거야. 누가 될지 몰라. 다음 타자. 동훈아. 중근 가질 조건이 뭐니? 아, 오케이. 오케이. 퀴즈 포인트 하나만 빼고는 다 맞았어요. 너무 잘 얘기해줬어요. 일단 시작이 이래.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x 빼기 1은 그대로 있고 gx가 선생님 x 빼기 1이랑 x 빼기 2 이렇게 gx가 돼 있대. 그러면 전체 식이 x 빼기 1의 제곱을 품고 있을 거니까 중근을 갖는 거 맞잖아. 요거 이해됐어? 노란색은 gx, 흰색은 x 빼기 1이야. 이런 경우도 있고 선생 x 빼기 1이 있는데 이제는 이게 통째로 다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대. 이것도 중근 갖는 거 맞잖아. 심지어 얘는 x는 3개가 있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얘를 보통 3중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중근이라고 하기도 해. 한번 읽어봐. 3중근, 중근 둘 다 같은 표현이 되기도 해. 때에 따라서는 표시를 해주기도 해. 근 3개가 같은 것을 3중근이라고 하자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 그런 식이고 또 이런 것도 된다. x-1은 그대로 있고 뒤쪽에 x-2의 제곱 이렇게 단독으로 중근을 갖는 거지. x 빼기가 1을 근으로 갖지는 않고 이 gx는 0이라는 식이 x는 2를 중근으로 갖는 경우 보통 중근을 가져라 그러면 3가지 정도로 귀결이 되거든. 이해할 수 있지? 근데 관찰을 해보면 첫 번째 상황이랑 두 번째 상황은 이제 동훈이 얘기 잘해줬지. g1이 0인 경우에요. 이 말이잖아. g1이 0. 따라해봐. g1이 0. 근데 두 번째 거 조심해야 되는데 얘는 x 빼기 1을 인수로 갖고 있지 않지? 없잖아 x 빼기 1이. 즉 G1은 0이 아니면서 중근인 거지. 이해할 수 있죠? G1이 0이 아니면서 중근인 거야. 그러니까 동훈이가 너무 잘 얘기를 해줬어. 알고 있는데 이제 말로 하다 보니까 헷갈려서 이제 그런 걸 텐데 어떻게? 첫 번째 상황은 이렇게 될 거다. 선생 G1이 0이죠. 두 번째 G1이 0이 아닌 경우. 분류의 기준이 이거라는 거야. G1이 0인 경우와 G1이 0이 아닌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고. G1이 0인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지. 중근이든 3중근이든 상관없어요. 이 스타인 경우라는 거고. 3차식이 중근 갖는 건 맞겠지. G1이 0이 아닌 경우는 얘를 표시해줘야 되는 거라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거야. G1이 0이 아니면서 동시에 GX는 0을 만족시키는 2차 방정식의 해가 1이 아닌 중근을 가져야 되잖아. B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쥐가 써보면 GX는 0이 X는
1이 아닌 중근을 갖는 경우라고 할 수 있거든. 수식으로 풀 때 이렇게 하겠지. G1이 0인 경우, G1이 0이 아닌 경우로 나눈다. G1이 0이 아니면서 판별식의 경우 이렇게. 여기 빼먹으면 안 돼요. 체크 포인트야. 투제 포인트고. 조심해라. 죄송합니다. 됐죠? 다음 세 번째 4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풀 때는 좀 빠른가? 복 2차식이 등장하는 경우와 상반 방정식 두 개가 있어요. 복 2차식이 등장하는 경우는 제곱의 제곱을 업은 거잖아. 그래서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다. 인수분해를 할 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식을 변형을 해서 합차 공식으로 바꿔서 풀자.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요? 맞나요? 씹어요? 그럴 거예요? 어? 그럴 거야? 이거 풀래. 그 각이잖아.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풀 각이잖아. 그러니까 x 빼기 2, x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 되겠구나. 위로 가겠지? x가 2고 x가 3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x제곱이 2인 경우 x제곱이 3인 경우 이렇게 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고 이렇게 푸는 거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이랑 같은 거잖아. 그치? 뭐 그런 거.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합차로 바꿔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합차로 바꿔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해볼까? 문제 만들어 볼 수 있나? 해볼까? 2번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 이거 풀래. 뭐 취안에서 푼다고 그런 식으로 풀긴 좀 그렇잖아. 그렇지? 취안에서 풀긴 좀 그렇고 얘는 식을 변형해야지. x 4제곱이 있고 2x 제곱을 쓰고 플러스 1이라고 쓴 후에 뒤쪽에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받는 이런 방식을 취해야겠지. 괜찮아? 그래 결국 귀결이 이쪽인 거야. 아 맞아 이거 써야지. 미안. 인수분해 해보면 완전 제곱식이잖아.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빼기 x제곱 2가 0 되는 거니까 결국 이쪽으로 와. 합차 공식 a제곱 빼기 b제곱 형태로 오게 되지. 이렇게. 그래서 결국 너는 더하고 빼고 문제 푸는 이런 방법이 있겠지. 그러니까 4차 방정식에서 보기차식을 만나게 되면 푸는 방법은 정해져 있어. 아까 배운 것처럼 얘처럼 치환해서 문제를 풀거나 얘처럼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거나 이러려면 선행돼야 될 작업이 있지. 변형을 시키고 가야 돼. 변형을 한 다음에 합차 공식으로 가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 그래야 푸는데 지장이 없어요. 아 그러네. 고맙다 고맙다. 됐죠? 그런 식으로 갑니다. 4차 방정식의 보기차식까지 했어요. 4차 방정식이 3번 방정식으로 갈게요. 왼쪽 지울게. 우리 대학 가자. 맞지? 가자. 4차 방정식. 보기차식. 했잖아. 정신아. 말고. 3번 방정식. 4차 이상이라고 써볼게. 4차로만 하면 그렇다. 4차 이상의 방정식에서 상반 방정식을 풀어보자. 이거요. 상반 방정식. 서로 상대방 서로 반대되는 것의 개수가 같은 식. 상반된 식 이렇게 하거든. 서로 반대되는 개수가 같은 식을
상반된 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식에 대한 인수분해를 이번 복수 테스트 아니 반배치고사에서 본 적이 있고 저는 복수 테스트 본 적이 있는데 얘를 두 개를 들어볼게. x 4제곱 빼기 더하기 할까? 3x 세제곱 자신 없어? 3x 제곱 아씨 병신아 3 그다음에 잠깐만 F 3하고 2할까? 2하고 미안 대리가 문제 만들어라고 맞아 이런 식으로 썼다 치자 아까 말이죠 고차식의 방정식을 만났을 때는 인수분해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그랬잖아 인수분해를 하려면 인수정리를 써야겠지 근데 인수정리를 쓰려면 이것분의 이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를 쓰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두 번째 집중 개수가 실수일 때 n차 방정식은 항상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돼. 잘 들어. 개수가 실수일 때 n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항상 인수분해가 돼. 내가 뭐라 그랬어? 개수가 실수인 n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된다고. 뭐라고? 개수가 실수인 n차 방정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된다고. 근데 이 해가 실근만 나올지 후근만 나올지 섞일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지. 원래는 이것분의 이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를 쓰는 건데 아마 안 통할 거야. 1 집어넣는다고 0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 집어넣는다고 0 되는 게 아니거든. 안 되잖아. 1 마이너스 둘 다 안 되잖아. 다른 뭔가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게 허수일지 그게 무리수가 섞였을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라서 인수정리를 해결이 안 돼.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얘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지. 이게 인수분해 문제였다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너랑 같은 식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더라? x제곱으로 묶어서 처리를 하잖아. 근데 얘는 방정식이니까 이 식을 fx라고 두면 f의 0은 0이 아니란 말이야. f의 0이 0이 아니라는 말은 x는 0일 리 없다는 소리고 이제 인수분해가 아니라 방정식이니까 x제곱으로 나눠서 시작할 거야. 따라해. x제곱으로 나눈다. 해서 나누고 시작합니다.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잖아. x제곱 더하기 3x 서술에 저거 빼먹으면 감점이야. 아이씨 말을 하면서 하니까 항상 이래. 가요. x분의 3이고 x제곱분의 1 이렇게 바꿨죠. x제곱으로 나눴어요. 나눠놓고 나서 이제 얘를 또 놀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첫 번째 식을 정리합니다.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3에 x 더하기 x분의 1 써놓고 더하기 2는 0라고 했어. 오. 실은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 일단 해볼게. 아닐 수도 있고 아직 잘 모르겠다. 두 번째 단계는 x 더하기 x분의 1 너를 t를 취한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관건이겠지. 역수압을 t를 취한해서 바꾸는 거지. 바꿉니다. 너는 t제곱 마이너스 2 3t 더하기는 0. 네, 잘 됐네요. t제곱 더하기 3t가 0이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이렇게. 우리는 x 더하기 x분의 1을 t를 취한했기 때문에 방정식에 x를 구해야 돼. t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 x를 구해보잖아. t를 구해보잖아. t에다 t 더하기 3이 0이야. t는 마이너스 3이기도 하고 t는 0이기도 하다고. 근데 얘는 근이겠어요? 아니지. 이 식을 만족하는 x값 구하는 게 방정식의 해잖아. t 구하는 게 근인 게 아니잖아. x를 구하러 가야 되거든. x를 구하려면 이쪽으로 갈게. 두 번째 단계.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3일 때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x분의 1이 0일 때도 있군요. 이때 x를 다 구해야지. 그래서 여기서 x를 구해보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은 0 이거 만족할 거야. x를 구해. x는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제곱 마이너스 4의 5냐? 뭐 이렇게 되고 똑같네요. x제곱 더하기 1 네가 0이지? x제곱은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니네가 인수를 붙여놨던 거야. 왜?
저 식에는 i를 집어넣어야 빵 되고 마이너스 i를 집어넣어야 빵 되고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루트 5를 집어넣어야 빵 되고 2분의 마이너스 3 빼기 루트 5를 집어넣어야 빵 되는 건데 이거를 찾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지.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얘는 대신에 출제가 많이 된다. 인수정리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독특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 상관 방정식이라고 하고 가운데 있는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것이 개수가 같을 때 이런 작전을 쓰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예예요. 첫 번째요. 힘들다. 자, 생각을 다 그려 못했다. 다들 편히 났어. 두 번째요. 장청이가 녹화를 하고 있었네요. 제이야, 너 혼자 들어야 되는 거야? 부모님이랑 같이 듣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내 이래서 인강 안 찍는다니까. 욕도 못해. 욕도 못하고 뭘 못해. 아씨. 그래. 전에 찍을 때 내가 실수를 한번 했었고 하이닉스 욕을 하다가 동방신기 아니야? 수업 시간에 찍고 있는 걸 깜빡하고 동방신기 얘기를 한 거야. 되게 옛날 아저씨들 이름이 생각 안 날걸? 미키, 유천, 윤호, 최강, 창민, 영웅, 재중 이렇잖아. 저다 닭살 돋지 않니? 처음에 걔네 나왔을 때 동방신기 이러고 네 글자를 맞춘 게 중국에 진출하려고 맞춘 거라고 하더라고. 야, 이게 뭐야 이게? 최강, 창민? 야, 최강 민구하면 안 되냐? 이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저쪽에서 미안해 동훈아. 동훈이 자리쯤에 있는 여자아이가 얼굴이 시뻘개져 있는 거야. 카시오페아라고 알아요? 동방신기 그 팬클럽? 이름이 카시오페아야. 거기 셀장이었대. 그래갖고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이거 영상 퍼다가 날르고 막 그래갖고 아씨 인당 안 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는데 우리 제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맞지 제이야? 야, 안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저것도 아무튼 뭐 그래요. 더하기 빗기수는 까면 안 되니까 하지 말고 조용히 같이 수업할게요. 2x 세제곱 3 잠깐만 2를 맞추고 2x 제곱 3x 플러스 1 이렇게 오차 방정식이래. 이거를 풀래. 오차 방정식을 풀래. 고차 방정식을 만나면 첫 번째 해야 될 작업은 인수분해라고 그랬지? 자, 찍지 말고 얘는 일단 인수를 갖는 게 있나요? 뭐 집어넣으면 0 되는 게 있나요? 진짜 없나? 마이너스 1 있다. 개수가 같은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같단 말이야. 개수가 같은 건 차수를 보자고. 2 홀수 짝수 3 짝수 홀수 5 홀수 짝수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 될 것 같은 거지. 근데 그것부터 챙기는 거야. 얘가 fx라고 하면 홀수차 상반방정식은 5차 이상의 상반방 5차 넘어가는 건 안 나오거든. 잘 5차까지만 알면 되는데 5차를 꼬라보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항상 0이야. 항상 0이야. 그래서 f의 마이너스 0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 fx는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갖고 있는 상태예요를 알게 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풀러 가야지. 어쩔 수 없어. 조리제법인지 지랄인지 해야 돼. 1, 3, 2, 2, 3,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안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쓰고 여기 잘 틀려. 오! 맞냐? 잠깐만. 맞지? 씨. 이좀 불안한데? 재미없는데? 잠깐만. 맞겠냐? 맞지? 이렇게 됐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를 봐봐. 상수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있잖아. 이게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얘를 정리해 보면 x 4제곱 2x 세제곱 0은 생략할게 2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그래서 이제 이 방정식만 내가 풀어내면 되는구나. 0 곱하기 x제곱이 생략돼 있다고 생각해 보면 얘 또한 짝수차 3번 방정식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만 풀면 되는 거야. x 4제곱 더하기 2x 세제곱 2x 더하기 1은 0. 이것만 풀어나가면 되겠구나. 이걸로 바뀌는 거죠. 사실 얘는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될 것 같기는 해. x제곱이 계속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짝짝꿍을 맞출게. 얘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같은 거니까 x제곱으로 나눌 거야. x가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는 거야. x제곱 더하기 2x x분의 2 x제곱분의 1 너는 0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할 수 있어. 이 두 개랑 이 두 개가 보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2배 x 더하기 x분의 1 너는 0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지. 그 다음 똑같아.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취하는 문제를 풀면 되겠고 왼쪽에 있는 너는 t제곱 마이너스 2 왼쪽에 있는 2t 이렇게 돼서 0이 된다. 대단히 더럽겠네. 풀지 말자. 2t 빼기 2는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t를 구할 수 있고 t를 구하게 되면 x로 회귀시키는 문제를 풀면 되겠지. 또 복잡하게 안 할게. 오케이? 이런 관점으로 간다. 즉 5차 상반 방정식을 만나면 스테이지가 두 개야. f-1은 항상 0이기 때문에 인수정리를 길집합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 놓잖아. 그러면 짝수차 상반 방정식이 튀어나오게 되고 걔는 아까 방법으로 그대로 풀면 돼. 오케이? 메모하세요. 적으세요. 이제 쉬자. 잠깐 쉬어요. 잠깐 쉬어요. 메모 3번. 근거에 사용돼. 여기 조금 어렵다. 어려울 수도 있다. 근과 배수와의 관계. 근거계수와 관계는 목적이 이래.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2차 방식만 봐도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써야 되고 3차, 4차 방식을 보면 인수분해도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하다고. 근을 구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근과 계수랑 관계를 알게 되면 모든 근의 합이랄지 모든 근의 곱이랄지 이거는 깨달을 수가 있어서 걔를 가지고 그 방정식을 잘 연구해 보자. 이게 컨셉이라서 그래서 필요하지. AX 세제곱 1차 상수 0이래. 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보자고. 결론부터 이 요소가 말이다. 이렇게 한 개 곱의 합자리가 처음 요소로 나오고 두 개 곱의 합, 두 개 곱의 합, 두 개 곱의 합 이게 두 번째 요소로 나오고 3차 방정식이니까 모든 근의 곱은 3개잖아. 3개의 곱 이렇게 요소로 나오게 된다. 일단 그 요소부터 챙기자. 근이 3개니까 순서가 이렇다. 한 개 곱의 합, 두 개 곱의 합, 3개의 곱. 뭐라고? 한 개 곱의 합, 두 개 곱의 합, 3개의 곱. 다시 뭐라고? 한 개 곱의 합, 두 개 곱의 합, 3개의 곱. 4차 방정식이었다면 한 개 곱의 합, 두 개 곱의 합, 세 개 곱의 합, 네 개의 곱 이렇게 요소가 나오게 되고 5차 방정식이었다면 한 개 곱의 합, 두 개 곱의 합, 세 개 곱의 합, 네 개 곱의 합, 다섯 개의 곱 이렇게 요소가 나오게 돼. 됐지? 그 개수도 중요하게 되는데 수하를 아는 사람은 세 개의 근 중에서 한 개를 뽑았어요. 그래서 세 가지 항이 나오는구나를 알게 되고 얘는 세 개의 항 중에서 두 개를 뽑았어요. 해서 세 개의 항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되고 얘는 세 개 중에서 세 개를 뽑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 개가 나온다. 이렇게
카운팅 할 수도 있어.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돼. 근데 한계 곱의 합, 즉 모든 근의 합이지. 모든 근의 합은 이것분의 이거에서 보호를 바꾼다고 알려져 있지. 마이너스 1분의 b. 두 개 곱의 합은 이것분의 이거를 해서 부호를 그대로 쓰는 이렇게 된다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근의 곱, 세 개 근의 곱은 이것분의 이거를 해서 부호를 바꾸어 이렇게 마이너스 a분의 d로 써야 된다는 게 알려져 있어. 교정의 진서를 보면은 근각의 3차 방정식의 근각 예수의 관계를 암기하지 않게 지도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유도하는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지. 2차 방식의 근각 예수의 관계를 유도했던 그 방법처럼 유도를 하게 되는데, 주어진 방정식의 해는 a가 0이 아니니까 a로 나눠서 a분의 c의 x, a분의 d, 너는 0. 이거를 만들어 놓잖아. 얘의 근이나 쟤의 근이는 똑같으니까 너의 근도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걸 알게 돼. 이렇게. 그러면 어떤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로 결정이 되어 있다는 말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지. 최고 차이 계수를 1로 만들어 놓으면 좀 편하잖아.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로 인수분해가 돼서 너는 0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최고 차이 계수가 두 개가 똑같으니까 위에 있는 식이랑 아래 있는 식은 같겠지 뭐. 그 아래 있는 식을 전개해서 위에 거랑 같다. 그래서 끌어내보고 싶은 거야. 아래 있는 거 전개한 것은 충분히 연습했어. x 세제곱이 있을 거고, x 제곱의 개수는 너랑 이거랑 곱하면 마이너스 감마가 하나 나오고, 너랑 곱하면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고, 너랑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는 거니까 x의 개수 이렇게 쓰면 되겠다. 마이너스를 묶어서 x 제곱의 개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렇게 쓰고 x 제곱이라고 써야지. 이렇게 하면 되고, x의 개수는 이 x 하나에 곱해져 있는 것이 베타랑 감마 곱한 것이고, 이 x랑 곱해져 있는 것이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감마랑 곱한 것이고, 이 x랑 곱한 것이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랑 곱한 것이고, 아유 피곤하지? 더하기 알파 베타 감마 감마의 알파 너의 x가 되는구나. x가 안 붙어 있는 것은 건더기만 곱하면 되잖아.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하겠지. 너는 0이라고 썼을 거야. 얘랑 얘가 같다는 뜻이므로 여기 있는 얘가 이 유도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해. 계속 얘기하고 있지. 이 유도 과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 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얘는 a분의 c라는 걸 알게 되고 얘는 a분의 d라는 걸 알게 되지. 그래서 왼쪽 측을 유도하게 되는 거야. 됐죠?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내선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4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는 내선은 안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건 힘들지만 이 관계를 통해서 뭔가 해결해 보자는 게 교과 목표이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돼서 학교 선생님이 설명하시면 또 내거든 또 얘기는 할게. A는 0이 아니래요. 이거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이렇게 쓴다. 델타 이런 식으로 써. 8분은 든지 16분은 든지 비슷하게 생겼어. 요소를 잡아내는 건 중요해. 위에다 쓸게 요소를. 아까 내가 말로 했던 거 있지? 4차 방정식은 한 개 곱의 합, 두 개 곱의 합, 세 개 곱의 합, 네 개의 곱 이랬잖아. 그게 요소야. 한 개 곱의 합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모든 근의 합이라는 소리지. 그 다음 두 개 곱의 합은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한 것만큼 개수가 있기 때문에 사시 2개만큼 있어. 계산을 해보면 6개가 있거든. 이렇게 박스에 알파, 베타, 알파, 감마, 알파, 델타. 혹시 다 잘하고 있나? 베타, 감마. 몇 번째 하고 있냐 지금? 베타, 델타, 감마의 델타. 아, 개 많네. 6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개 곱의 합이잖아.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택하는 거니까 네 가지가 있을 거야. 걔는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베타, 델타.
시험에 안 나오는 건 나 얘기 안 한다. 알파, 감마, 델타,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어. 마지막으로 네 번째, 네 개의 곱이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결정이 돼.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이쪽이야. 모든 근의 합, 네 근의 합은 이것분의 이것에서 부호를 바꾸는 건 여전히 같아.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B가 되지. 그다음 두 개의 곱의 합은 이것분의 이거에서 부호를 이렇게 플러스라고 써. A분의 C라고 쓴다. 부호가 계속 교대로 가면 돼. 맞불 이렇게 가면 돼. 그 다음에 세 개 곱의 합은 이것분의 이거에서 부호를 바꾸게 된다.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네근 곱은 이것분의 이거에서 부호를 그대로 쓴다. 그래서 A분의 2가 돼.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쓰게 됩니다. 유도하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아. 얘를 A로 나누고 최종적으로 그게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x 빼기 델타로 써놓고 전개한 다음에 갖다 해놓고 유도하면 되거든. 그렇게 하면 저게 나온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한지를 보자고. 2차던, 3차던, 4차던 모든 근의 합을 구할 때는 최고창의 개수랑 그 다음 항의 개수만 하면 끝나는 것 같지 않니? 이것분의 이거에서 부호를 바꾸기만 하면 그렇잖아. 2차 방식에서는 너분의 너에서 부호를 바꾸면 두 분의 합. 3차 방식은 너분의 너에서 부호를 바꾸면 3차 방식 세 근의 합. 4차 방식은 너분의 너에서 부호를 바꾸면 4차 방식의 해의 합이니까. 됐어요?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서 걔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울게. 준비됐어? 지울게. 내가 녹화된 거를 올리기는 할 건데 니네 거를 올릴지 S방, A방 거를 올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거를 올리긴 올릴 거야. 근데 어차피 니네 집에 가서 동영상을 볼 애들이 아니라고. 그냥 공부도 안 하는 애들이 영상을 보면서 공부할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하고 필기할 건 알아서 필기를 해. 그것도 필요한 내용이야. 괜찮아. 언젠가 하겠지. AN-1 XN-1 되고 뭐 필기를 다 할 필요는 없어. 다 하는 걸 원하는지는 않아. 필요한 거는 하라고. n차 방정식이라고 하고 AN 0이 아니래. n차 다음 방정식이 되지. 근이 n개 나올 거야. 그때 근을 알파 1, 알파 2, 알파 n, n개가 있다고 치자. 그래서 두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어. 첫 번째, 모든 근의 합. 두 번째, 모든 근의 곱. 이 두 가지는 기억해야 돼. 모든 근의 합은 처음에 개념 설명할 때 이게 이해가 돼야 다른 괴랄한 문제들을 풀 때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단다. 이게 좋아하는 문제집 있잖아. 뭐 블랙 라벨이라는 그런 거 있잖아. 쓸데없는 거. 모든 근의 합, 모든 근의 곱이야. 일단 모든 근의 합은 알 수 있어. 모든 근의 합은 이 두 가지만 알면 되거든. 너분의 너를 해서 부호를 바꾸면 전부 다 모든 근의 합이지 않았니? 추론을 해보면 그렇잖아. 그래서 모든 근의 합은 마이너스 AN분의 AN-1이 된다. 이렇게. 근데 모든 근의 곱은 조심해. 자, 2차. 2차를 보면 두 근의 합, 부호 바꿨지? 두 근의 곱은 너분의 너지 그냥 이렇게. 3차 방정식은 한 개 곱의 합, 너분의 너에서 부호를 바꾸고 두 개 곱의 합, 너분의 너에서 부호를 그대로 쓰고 세 개의 곱, 너분의 너에서 부호를 그대로 부호를 바꾸잖아. 이렇게. 마이너스 달리잖아. 그러니까 2차는 모든 근의 곱을 할 때 너분의 너를 그냥 하면 되는데 3차는 모든 근의 곱을 할 때 너분의 너를 한다면 부호를 바꿔야 되는 거잖니. 됐지? 그러면 2차는 짝수차수의 대표주자, 3차는 홀수차수의 대표주자라고 생각해. 짝수차는 너분의 너를 그대로 쓰면 된다. 홀수차는 너분의 너에서 부호를 바꾼다. 기억해? 그래. 그래서 너는 두 가지를 원래 갈려. 이렇게.
n이 짝수인 경우 2차를 생각하라 그랬지? 2차일 때는 모든 근의 곱이 노멀하게 가잖아. a의 n분의 a의 제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 항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나서 그래. 별거 아니야. n이 홀수일 때는 a의 n분의 a의 제로를 쓰고 마이너스 앞에 달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거든. 됐지? 이제 모든 근의 합과 모든 근의 곱은 구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표현하는 방법이 있단다. 짝수일 때는 플러스,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짝수일 때는 플러스 1,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 뭐지? 짝수일 때는 플러스 1이 붙으면 되고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붙으면 된다. 뭐지? 많이 나와. 마이너스 1에 n제곱. 짝수일 때는 1,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잖아. 이는 부호를 결정하는 놈이거든. 여기에다가 a의 n분의 a의 제로라고 쓰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 까지 기억하면 잘하고 있는 놈이야. 포인트는 이렇다. 모든 근의 합과 모든 근의 곱을 구하는 건 방정식과 그래프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곤 하는데 걔의 포인트는 이렇다. 특히 모든 근의 합. 이거 중요해. 내신 변별력 문항을 가면 모든 근의 곱까지 알 필요가 있어. 두 개 모두 중요합니다. 얘는 수능까지 중요해. 첫 번째는. 아래 거는 내신용이야. 됐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봅시다. 예를 들어 볼게. 고등학교 1학년상 시험에 낼 때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프를 주고 던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겨 있거든. 대충 이렇게 3차 함수래. 근데 그 3차 함수가 x세제곱 빼기 5x제곱으로 출발을 하는 3차 함수였대. x세제곱 빼기 5x제곱으로 출발하는 3차 함수였대. 근데 직선이 이렇게 있댄다? y는 gx가 있댄다? 이 gx는 접선인가요? 맞죠. 접선입니다. 지나는 점이 두 군데가 있어. 스타라는 점이 있고 하트라는 점이 있는데 하트라는 점은 접점이 아니야. 스타라는 점은 접점이야. 접점의 정의는 접하는 점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x는 스타에서의 함수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는 얘인데 걔랑 직선의 기울기랑 일치하잖아. 직선이랑 똑같잖아. 그래서 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너는 접점이 되고 그냥 한 점이 되는 거지.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돼. 이때 교점의 x표를 구하라. 그러면 fx라는 식과 y는 gx라는 식이 갖다 해놓고 문제를 풀 거야. 근데 왼쪽에 있는 fx라는 식은 3차식이고 오른쪽에 있는 gx라는 식은 1차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3차랑 1차식이 갖다 해놓고 풀어도 애초에 나와있던 3차식에서 네모 박스는 건드릴 일이 없다는 거지. 1차식을 저를 아무리 보내봐. 이게 바뀌겠냐고. 바뀔 리가 없잖아. 바뀔 리가 없으니까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고 fx 빼기 gx 너는 0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데 이 식이 3차식인 게 분명하고 이 식이 3차식인데 애초에 있는 fx 네모 박스를 건드리지 않으니까 너는 x세제곱 빼기 5x제곱으로 출발할 것이 분명하다고. 이렇게. 그러면 최고차의 계수와 x제곱의 계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근의 합이 5라는 걸 안다. 세근 합이 뭐라고? 5. 3차 방식의 모든 근의 합이 지금 5잖아. 너무나 내가 보러 바꿀 거니까 5라고. 5인데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가 6이라고 했잖아. 잘 거야? 6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이 식을 만족하는 근이 x는 하트가 나오고 참 힘들죠? 스타가 나온대. 3차 방식의 근은 3개 나와야 되는데 2개밖에 없잖아. 하나는 뭐란 얘기야? 중근, 옳지. 그런 얘기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x-1이 있고 x-3의 제곱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x는 3에서 중근을 갖잖아. 그치? 그럼 뭐가 중근일 거냐면 스타에서 중근이겠지. 점에서 뭐가 바뀌지 않는 거니까. 스타에서 중근을 갖고 여기서 하나의 실근을 갖고
이런 스타일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스타에서 중근을 갖는구나 까지를 알 수 있어. 처음에 내가 6이라고 불렀지? 6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중근이니까 여기 두 개 있는 거와 마찬가지야. 6이랑 6이란 다음 12잖아. 12인데 너랑 합해서 5가 나와야 돼. 그 여기는 마이너스 7이겠지. 너는 마이너스 7.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오케이? 중근인 것 아닌 것. 이거 잘 살펴봐. 보통 접점 말이다. 중근이야. 2중근일 수도 있고 3중근일 수도 있고 4중근일 수도 있단다. 접점인 경우는 그러해. 이름까지 응용이 돼. 좀 더 볼까? 근거와 이상관계를 왜 배우는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를 알아야 변별력 문항을 만나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고 있어. 예전 설명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 다 하는 거거든. 잘 모르겠지만 또 가. 3,000번 더 할까? One more time? 하트? 진짜? 마이너스 x x 4제곱 빼기 5x 세제곱이라 할게. 직선이 어디로 지나가냐면 이리로 지나가. 이렇게 간대. 이 제수 똥배가 똥똥 일로 간대. y는 gx래. 보이다시피 눈에 보이는 점이 두 개가 나온다. 하트가 나오고 스타가 나온다. 자, 질문. 이 gx는 접선일까요? 맞죠? 접점은 이 새끼지. 왜냐면 x는 스타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얘인데 걔랑 직선이랑 일치하잖아. 접점이 된다고. 이런 경우에는 세제곱 이상을 인수를 가져. 몰라도 돼. 아무튼 저렇게 되는데 얘도 이제 똑같아. 4차식이랑 1차식을 연립해 봤댔자 처음에 등장했던 4차식의 네모 박스는 건들 일이 없다는 거지. 건들 일이 없어. 그러니까 fx랑 gx를 만족하는 이런 식에서 교점 x표를 구하는 것이고 fx 빼기 gx는 0을 만족하는 이 함수에서 근을 구하면 그게 교점 x표가 돼. 근데 여기가 4차식이었고 이 4차식에서 x제곱까지 개수는 변함이 없단 말이지. 즉 내근합이 5야. 따라해봐. 내근합이 5. 다시 내근합이 5. 근데 여기는 마침 2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이거의 근이 하트가 나오고 스타가 나오는데 아니 근이 4개 나와야 되는 2개밖에 없잖아. 그 하나는 only 1이고 하나는 3중근인 것 같지 않아? 그 여기 3중근이 돼. 3중근이란 말은 뭐 이런 거지 뭐. x 빼기 1이 있고 예를 들어서 x 빼기 3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3중근이 될 수 있잖아. x는 3중근 지우고 그러면 여기가 3개 있는 거와 마찬가지야. 2가 3개 있는 거지. 합하면 6이잖아. 4개를 다 합하면 5라고 했으니까 넌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모든 근의 합이 중요하고 모든 근의 곱이 중요하다는 말 중에 모든 근의 합이 중요하다는 뜻은 이렇게 응용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왜 그렇게 출제되는지 알 거고 n차까지 확정이 돼서 나오는 것들은 내신 배별력 문항으로 등장하는데 뭐 1등급 수학이나 뭐 블랙라벨 같이 교육 특구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집 있잖아. 그런데 가면은 가끔 나와. 모의고사는 내지 않고. 됐어요? 그래서 한 게. 네 번째로 가자. 오메가 얘기. 힘든데? 쉽까? 힘들다. 나만 힘든 것 같아. 너희들은 얼마나 안 힘든지 모르겠니? 오메가 얘기. 복습 시간에 이거 하려고 좀 자세히 설명한 편이긴 한데 어쩔지 모르겠네. 천천히 해볼 테니까 지금 다 이해하자. 첫 번째 x제곱 x 더하기 1는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이거 봅시다.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그를 구할 수 있어야겠지 먼저. x는 풀어보시면 풀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구할 수 있지. 보시다시피 개수가 실수기 때문에 혈내근을 갖는다는 것도 알 수 있어. 그럼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면 다른 한 허근은 오메가 바라고 할 수 있겠네. 어떻게? 여기까지 인정할 수 있겠어? 실제 지금 그 글을 보면 그렇잖아. 네. 그 다음에 이 식에서 말이다. 네가 x를 이걸 택했대.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를 택했다고 하면 이 방정식의 해를 갖는 식의 모습을 찾으러 가야 될 수도 있잖아. 그 식의 모습을 찾으러 갈 때는 이 식을 그냥 변형시키면 되는데 2를 곱한다. 2x가 되고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가 되고 저쪽으로 보낼게. 2x 더하기 1이 되고 루트 3i 이렇게 썼지. 해서 양변을 제곱 걸어 4x 제곱 더하기 4가 되고 정신아 4x 더하기 1이 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됐다고. 1로 보내면 4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원식이 이거였구나를 찾는 것도 초보 단계에서는 중요하지. 아 이런 식의 근이었어 라고 추론하는 것도 필요한 거야. 됐지? 필요한 거고. 또 빼면 얘기 아이씨 해. 얘 몇 돈지 알겠어 이거? 복소평면으로 가면 여기 실수축, 여기 허수축, 반지름이 1인 원. 실수부가 마이너스 2분의 1, 허수부가 2분의 루트 3, 실수부가 마이너스 2분의 1, 허수부가 2분의 루트 3, 실수부가 마이너스 2분의 1, 허수부가 2분의 루트 3 이렇게 찍을 수 있게 되고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1일 거야. 그래야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잖아.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일 거야. 그래야 좌표가 2분의 3이 나올 거 아니겠어? 루트 3. 이거 괜찮아? 이렇게 됐겠지. 그러면 직각삼각형 관찰해보면 1대 루트 3대 여기 1이잖아. 네. 1대 루트 3대 2잖아. 그러니까 여기 60도겠지.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회전한 것이 120도만큼 회전했다. 이걸 알 수 있게 돼. 그게 이 값이거든. 이게 오메가거든. 근데 이 오메가가 120도만큼 떨어져 있는데 얘는 몇 번 돌면 일로 오니? 120도 그치? 3번 돌면 되잖아. 120도 3번 돌면 460도 되는 거야. 일로 오잖아. 일로 오니까 알겠다. x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선생님. x를 3번 돌리면 1이 되는군요. 이렇게 찾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120도 3번 가면 460도니까. 그치?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복잡한 일이기도 하고 워낙에 좀 얘는 자주 나오는 패턴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취하기로 마음을 먹게 돼. 네, 이 정도까지는 알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랑 오메가 바라 했어. 2차 방식이 두 근이라는 거지. 이해가 이걸 근이라는 거야. 방금 근과 계시의 관계를 배웠잖아. 집중.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가 얼마야? 마이너스 1. 근과 계시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 오메가랑 오메가 반을 곱해. 두 근의 곱해. 얼마? 1. 옳지. 여기 이 새끼가 중요해. 오메가랑 오메가 반을 곱해서 1이라는 말은 이 두 개가 억수란 소리야. 따라서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네.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역수야. 수식으로는 일단 오메가의 역수는 오메가 바예요. 오메가 바의 역수도 오메가예요. 이럴 수 있는 거지. 그치? 이때 얘를 오메가로 해볼게. 값으로도 알아야 돼. 특히 이쪽 오메가의 역수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 이게 오메가였는데 걔의 역수? 이 말이지. 그게 오메가 바라는 거거든. 그 오메가 바가 이거야. 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i가 된다. 이런 뜻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실제 계산을 해보면 무슨 생각해? 아이브 생각하니?
뭔 생각하니? 너분의 2가 되는 거잖아. 실제 계산을 해보자. 켈레복소수를 곱해. 너 빼기 너를 분모 문제에 곱해. 나랑 켈레복소수를 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a제곱은 1, b제곱은 3이 돼서 4가 되는 거잖아. 4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i 이렇게 나와. 날릴 거지? 내가 2가 돼. 2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3i가 되는데 한 번에 갔어야 된다고. 역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 과정상에서도 인식해야 된다. 워낙에 유명한 값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알아야 돼. 합과 곱이 등장하면 식을 쓰는 것도 아셔야 되고 같이 하는데 좋다. 세 번째요. 지금 한 게 이거였어.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했더니 근과 계수 관계에서 마이너스 1이었고요. 그 다음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곱했더니 근과 계수 관계에서 1이었습니다. 이거를 한 거야. 이 두 개가 역수라는 것도 한 거고. 또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근이니까 식을 만족하는 x값일 거 아니야. 이것도 성립하겠지.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겠지. 얘는 변형할 때 많이 쓰인다. 어떤 식인데요? 이런 식으로. 집중. 오메가 제곱은 이쪽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의 제곱은 이쪽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오메가라는 것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빼기 1 이런 식으로 변형할 때 이 식은 자주 쓰여. 또 우리 연습 많이 했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을 만족하는 근이 오메가라 하면 왼쪽에 x 빼기 1을 막 곱하고 싶고 이 식을 전개한 식의 근 또한 흰색은 0이라는 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너의 근이라는 말은 x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거의 근 또한 오메가도 되고 오메가 바도 돼요. 이런 말을 알게 돼. 맞지? 그래서 이런 걸 얻을 수 있겠네. 오메가의 세제곱도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쪽에 소결론을 지어보면 이런 스타일이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을 만족하는 상태가 됐잖아. 이걸 만족하는 근은 여기에 있는 플러스 1을 주목해. 플러스라는 걸 주목해. x세제곱은 1을 만족하는 근이기도 하다. 이렇게 플러스 1이잖아. 이렇게 기억하면 돼. 조금 빨라. 그죠? 한 6번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래. 뭐가 떠올라야 돼? 높은 차수의 지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다운시킬 수 있다. 높은 차수의 지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다운시킬 수 있다. 얘 들어볼게. 오메가 세제곱도 1이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1인 걸 알았어. 기억해 좀 제발. 제발까지 할 필요가 있나? 맘대로 해. 괜찮아. 오메가 7제곱 있잖아. 오메가 세제곱에다가 제곱을 하고 오메가 1제곱을 곱하면 되는구나.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었으니까 넌 1이 돼서 결국 이렇게 바뀌겠네? 인정할 수 있지? 근데 이 얘기를 곱셈, 지수법칙을 통해서 써보면 오메가에 3 곱하기 2 더하기 1이라고 쓸 수 있게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 7이라는 것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니까 너는 결국 이렇게 했을까? 오메가 1제곱으로 다운시킬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거든. 이 알고리즘을 가만히 보면 높은 차수의 지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다운시킬 수 있어요. 이런 뜻이 된다고. 됐지? 그래. 하나 더 해보자. 오메가에 12승 답보 1, 옳지. 오메가 제로 제곱이니까 1이지. 그 다음에 오메가의 13제곱은 뭐야? 1, 옳지. 오메가 1제곱이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좀 판을 좀 벌려볼까? 이 오메가라는 것은 오메가 바의 역수이기도 한 거지.
이렇게 써도 되지? 또 있어. 5 화이팅. 2분의 4는 2지 않니? 곱하면 4 나와야 돼. 해야 되고 좀 기다려봐. 2분의 6은 3이지? 곱하면 6 나와야지? 기억했어? 좀 봐. 오메가라는 것은 4분의 1이 돼. 2개 곱해서 1 나와야지?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이었지? 그랬잖아. 오메가 제곱이야. 인정? 곱해갖고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또 오메가 제곱은 아까 변형이 된다 그랬잖아.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이기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빼기 1분의 1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 거지. 이렇게. 뭐 그렇게 장난질을 잠깐 쳐보면 될 거야. 발을 또 때리고 싶잖아. 오메가 발을 했지. 오메가 제곱분의 1 너의 바 이렇게 할 거고 밑에는 오메가 제곱의 바니까 오메가 바의 제곱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1을 바로 때리면 1이니까 이렇게 바꿔서 얘기했는데 됐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너는 뭐냐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1이잖아. 오메가 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당연히 똑같은 거지. 또 오메가 바의 제곱은 변신을 시켜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내가 실제가 돼도 변형이 돼. 결론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거를 보면 높은 차수의 지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 5번째요. 재미없죠? 수학. 이게 진도가 급한 상황은 아니야. 진도가 급한 상황은 아니어서 2월 말까지 끝내는 거야. 끝내는 급한 상황은 아니지. 그래도 가정은 너희들이 복습을 좀 하고 공부를 한다는 가정을 출발하고 있어서 공부를 그냥 안 하고 멍 잡고 그냥 수업만 보고 오면 안 될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은 끝까지 안 되니까 공부해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나는 0이었어. 이제 이런 거 해보자. 이거 얼마일까? 이겠지? 0일 거야. 왜 0인지 살펴보면 이렇게 먼저 해도 되기는 돼. 선생, 오메가 제곱은 1이었잖아. 뭐 그렇지. 오메가 4제곱은 3으로 나왔더니 나머지 1이니까 오메가 1제곱이랑 똑같잖아.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제곱이랑 똑같지. 네가 0이라며. 0 더하기 0이니까 0. 이렇게 노가다를 끼는 것도 좋지만 살펴보면 이래. 얘가 0이기도 하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이것도 0이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도 0이야. 왜냐고? 오메가로 묶어봐. 오메가로 묶으면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되고 이게 빵이니까 0이 아닐 수가 없겠지. 오메가 제곱으로 묶어봐. 공통인수를 묶는 것이 기본이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되는데 너 또한 0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지수가 연속된 세기합이 제로잖아. 항상 그거에 지수가 연속된 세기합이 제로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어. 또 딴짓하는구나. 지수가 연속된 세개의 합이 제로야. 기억하기 좋겠어? 지수가 연속된 세개의 합이 제로가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푸는데 어려움이 없지. 1 더하기 오메가 바로 해볼게요. 이번엔 오메가 바의 제곱 이렇게 가서 오메가 바의 100제곱까지 가보자. 오메가 바에 대한 얘기나 오메가에 대한 얘기가 같은 얘기일 거라서 얘는 101개가 있잖아. 지수가 연속된 101개가 있으니까 지수가 연속된 3개 합이 제로였다고 앞에서 3개씩 끊어. 뒤에 거 2개 남지? 101개니까 뒤에서부터 3개씩 끊어. 앞에 거 몇 개 남어? 2개 남지?
그렇잖아. 두 개가 남는 거니까 너는 이 두 개만 남겠구나. 그래서 1 더하기 오메가 바로 줄이면 되겠고 아까 변형할 수 있는 그 식에 의해서 1 더하기 오메가 바는 저쪽으로 보내잖아.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이지.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너는 오메가 바의 세제곱이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바분의 1 이렇게 써도 된다는 뜻이지.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막 갈 수 있어. 또 오메가 바의 역수잖아. 오메가 바의 역수가 뭐야? 오메가였지? 오메가 바의 역수가 오메가잖아. 오메가니까 너는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결국 이런 것도 얻을 수 있겠네. 선생 오메가라는 놈이랑 오메가 바의 제곱이라는 놈이 같군요. 그것도 알겠네. 왜냐고? 오메가 바의 제곱은 오메가 바분의 1이잖아. 두 개가 안 같을 수가 없겠지. 괜찮아?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곳에 응용될 수가 있어. 메모. 끝! 동그라미 2번. 지금 조금 더 어려워. 조금 더 어려워. 네. 2시까지지? 쉬었다 하자. 네. 집에 가면 뭐해요? 뻥치네. 아이고. 이거 이후에 또 학원 있으신 분. 주말은 놀아야 되는 날이잖아. 그리고 방학은 또 놀아야 되는 날인데 주말도 일하고 아니 공부하고 방학도 공부하고 아유 힘들어라. 몇 년만 참으면 된다고? 60년. 3년이요? 아이고 대학 가면 공부 안 하게? 회사 가면 공부 안 하게? 아니야. 60년만 참아. 그러면 잘 될 거야. 알죠? 난 별로 안 남았어요. 너희들은 존나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60년만 참으시고 이제 참으면서 하는 거니까 여기가 조금 어렵다.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두 번째요.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 이것의 한 허근을 아까 그 오메가랑 구분을 좀 지을게. 알파라고 할게. 한 허근을 알파 이렇게 하자. 첫 번째 알파를 구해보지 뭐. x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될 거야. 그때 한원근 알파를 좀 편한 걸 쓰자. 2분의 1 더하기 루트 3의 i라고 써봅시다. 이렇게 복소평면을 표현해보면 실수부가 2분의 1, 허수부가 2분의 루트 3, 실수부가 2분의 1, 허수부가 2분의 루트 3 이어서 얘를 찍잖아. 반지름 1이 원이란다. 여기다 찍으면 이렇게 생성이 하나 되겠지. 얘가 가리키는 곳이 복소수 얘가 가리키는 얘가 딱 이 점인 거야. 여기가 2분의 1이고 좌표도 2분의 1이고 길이도 2분의 1. 좌표도 2분의 루트 3이고 길이도 2분의 루트 3. 1대 루트 3대 2. 이만큼의 길이가 1이니까 이 비를 만족하는 건 60도. 인정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 60도짜리가 세 번 가면 180도가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1을 향해 가고 있지 않겠니? 60도 세 번 가면 180도잖아. 이쪽으로 갈 거라서 얘만 보더라도 알파의 세제곱 또는 x의 세제곱을 해보면 이 알파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게 돼. 이렇게.
또 한항을 알파라고 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일 것이고 알파 바의 제곱 더하기 알파 바 더하기 1도 0일 것이야. 왜냐면 따라하는 학은도 켤레근을 가질 거니까 개수가 실수일 거라서 두 개를 항상 만족하겠지. 두 번째요. 지금 느낌이 이렇게 들어야 돼. 내가 수학 원 시간에 상학함수를 배웠는데 상학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복소평면을 정의하는 것이 같다. 생각해봐. 복소수를 언제 왜 배우냐고 했냐면 색이랑 소리가 들어올 때 파동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걸 쉽게 판단하기 위해서 복소평면을 배운다 그랬었지. 들은 바가 있잖아. 이게 파동 형태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파동을 표현하는 좋은 함수가 상학함수야. 사인, 코사인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상학함수랑 복소평면은 같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고 출제자들은 그걸 생각하고 문제를 내. 너희들은 출제자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풀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냥 하는 거지. 두 번째. 하나가는 알파, 켈렉은 알파 바라고 했으니까 알파랑 알파 바 두 개를 더하면 1이라는 거 알아.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그렇잖아. 알파랑 알파 바 두 개를 곱하면 1이라는 것도 알지. 얘도 참 다행이야. 그래서 유명해. 역수라는 걸 알게 돼. 따라서 알파의 역수는 알파 바가 되는군. 알파 바의 역수는 알파가 되는군. 이것도 알게 되는 거고. 수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 말고도 값계산을 할 때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알파를 얘라고 했잖아. 2분의 얘를 줄게.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 이게 알파였거든. 걔의 역수는 이걸 따로 계산하지 말고 바로 알파 바로구나. 알파 바라는 얘기는 2분의 1 빼기 루트 3의 i로구나. 이렇게 가면 될 일이야. 됐어요? 여기서도 보다 당연하다. 알파 바라는 얘기는 허수부의 보가 바뀌는 거잖아. 허수부의 보가 바뀌는 거니까 이쪽으로 내려갈 거라고. 이렇게. 실수부가 2분의 1, 허수부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고 이만큼이 알파인데 알파분의 1이라는 얘기는 나눗셈을 하는 거니까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그렇게 바라봐도 돼. 몰라도 돼. 내가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니까. 또 이해했지? 이 정도만 알아도 괜찮아. 훌륭하지. 이 정도만 알아도. 그렇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식을 변형할 거야.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을 만족하는 해는 앞에다 x 더하기 1을 막 곱하고 싶었을 거야. x 더하기 1이 곱해진 식. 요 식에서의 근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1은 0을 만족하는 근 또한 알파하고 알파바가 되겠구나. 이거를 알아. 그러면 여기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알파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에요. 알파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지요. 이거를 끌어낼 수 있게 돼. 이렇게. 얼마나 잘하나 볼까?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높은 차수의 지수를 뭐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할 수 있을까? 3이 아니란다. 6이란다. 끄떡끄떡한 사람이 예상한 거지. 아 선생 저거를요. 제가 의견 볼게요. 알파의 6제곱은 1이에요. 알파 바의 6제곱은 1이에요. 이랬지? 그러니까 거듭제곱을 해서 1이 나오는 상황을 최초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높은 차수의 지수를 6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할 수 있어. 이렇게 정리하면 괜찮은 거야. 높은 차수의 지수를 6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할 수 있다. 되게 중요하지. 이런 혹시 진법이라고 하니? 이진법. 컴퓨터 병신 새끼가 쓰는 거 있잖아. 0, 1, 0, 1, 0, 1밖에 쓰지 않는다. 2로 나누면 모든 정수는 나머지가 0 또는 1이라고. 모든 정수는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 또는 1 또는 2 이렇게 나오잖아. 그 나머지만을 가지고 숫자를 배열하겠다는 것이 진법이야. 2진법은 0, 1로 배열하는 거고 3진법은 0, 1, 2로 배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밑바탕은 이런 거지. 어떤 특정한 숫자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수를 다 분류하게 되면 그 숫자를 통으로 보지 않고 나머지로만 분류할 수 있겠구나. 되게 간단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이거를 잉여류 그래. 따라해봐. 잉여류. 잉여가 나머지라는 소리야. 나머지를 분류했다. 잉여류 얘기를 해. 옛날에 유행하는 말로 저 새끼 존나 잉여 새끼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잘 모르니?
세대가 달라서 그런가? 롤 하다가 이게 잘 못하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 니네 엄마는 건강하시냐고 아버지는 안녕하시지? 미역국 잘 먹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 저 새끼 존나 잉여 새끼인데 저 새끼 강퇴하면 안 되냐고 이런 얘기를 했었지.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보니까. 하여튼 따라해봐. 잉여류. 나머지를 분리한다는 소리야. 이거는 그래. 좋아. 이 연습을 잠깐 해볼게.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 알파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고 알파 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인 이런 상태였지. 이것도 이렇게 기억하면 좋단다.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상태라면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가도 좋아. 얘를 만족하는 근이 있다. 그걸 x라고 할게. x제곱은 마이너스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좀 빨리 할 수는 있어.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할 수 있지? 그래 놓고 나서 얘는 알파 6제곱도 알파 바의 6제곱도 1이니까 높은 차수의 지수를 6으로 나눈 나머지를 분리할 수 있어를 알게 됐다고. 그러니까 알파의 15 15를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잖아. 나머지가 3이니까 알파 세제곱을 할 수 있다는 소리고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이었지? 이렇게 간다. 됐지? 그 다음에 알파의 11제곱을 가보자. 얘는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5야. 나머지가 5니까 일단 알파의 5제곱으로 쓰는 거지? 인정? 근데 알파의 5제곱은 말이지 더 다운시킬 수 있어. 알파 세제곱에다가 알파 제곱을 곱한 거거든. 근데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될 거야. 느낌 들지? 이거 변형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변형 방법. 몇 시장?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었잖아. 그러니까 알파 제곱은 알파 빼기 1이 됐다.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에 알파 빼기 1. 이렇게 가도 좋은 거지. 괜찮아? 이렇게 갈 수 있어. 너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로 지할 수 있다. 이것도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해줘야 되나? 알파 제곱이 있어. 2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얘는 얼마? 알파지?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에 알파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알파분의 1이 되기도 하는 거지. 이렇게. 알파분의 1이 됐잖아. 근데 알파의 역수 알파 바잖아. 알파 바이기도 한 거지. 이렇게. 보여? 알파 역수는 알파 바니까 이런 식으로 막 장난질을 칠 수 있게 돼. 이렇게. 천천히 잘 이렇게 나오고. 즉 높은 차수의 지수를 6으로 나눈 나머지를 분류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했었고 까먹었다. 6번째인가? 되겠지 뭐. 이식사 쓱 쓱싹쓱싹 어쩔까? 해볼게. 알파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거 알고 있어.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1이 0인 것도 알고 있어. 알파 바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것도 알고 있고 알파 바의 제곱 빼기 알파 바 더하기 1이 0인 것도 알고 있는 상태야. 이제 물을게. 1 더하기 알파 제곱 알파 세제곱 알파 4제곱 알파 6제곱 정신아 5제곱 얼마? 0 0 0 이 0인 이유는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 말고 얘가 있으면 알파 세제곱으로 묶어 1 더하기 알파 제곱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 묶게 되면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다고. 똑같은 거에 똑같은 걸 빼는 거지. 0이 되는 거야. 됐지? 0이 되는 거야. 즉 기억해. 지수가 연속된 6개의 합이 0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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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당연한데 또 모를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스토리잖아.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둔 상황이었어.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한 허근도 알파였어. 됐지? 그러면 제곱을 하면 x 6제곱은 1을 만족하는 한 허근도 한 근도 알파가 되는 상태였겠지? 조급했으니까.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x 6제곱 빼기 1은 0을 인수분해 해봐. x 마이너스 1 x 5 4 3 2 1 빵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가 아는 걸 만족하는 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근데 얘가 실근이 두 개가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1 두 개가 나오거든. 두 개가 나오는데 1은 여기에 보이고 마이너스 1 이 안에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1 이 안에 있다는 말은 얘가 오차방정식이잖아. 아 개빡세네. 네 개가 허근이겠지 그러면. 하나가 실근이니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허근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 허근을 알파라고 하잖아. 따라서 알파의 5제곱 더하기 알파의 4제곱 이렇게 가서 알파 더하기 1 동안 0이 된다는 것도 추론할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를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설명한 거야. 지수가 연속된 6개 합이 0이라고. 지수가 연속된 6개 합이 0이라고. 그 근거가 여기에 있다고. 오케이? 아까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이었지. 오메가 세제곱이 1이면 지수가 연속된 3개 합이 0이지 않았니? 그랬잖니? 걔도 논리가 똑같아. 까리? 좋아. 왼쪽. 좀 어렵다 했잖아. 좀 어려워. 예. 몇 개지? 일단 100 할까? 100 하면 재수없지 않니? 100까지만 하자. 100개가 있대. 지수가 연속돼 6개 합이 0이니까 앞에서부터 6개씩 끊어. 그러면 4개 남지? 뒤에서부터 6개씩 끊어. 앞에 4개 남겠지? 앞에 4개 남는 거니까 이렇게 놨을게. 하나, 둘, 셋, 넷. 이게 남게 될 거야. 근데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너는 마이너스 1이 돼. 너랑 나랑 사라지겠지? 이렇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나올 수 있게 되고 여기서 변신해야지 뭐.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니까 알파 제곱은 알파 빼기 1이 되거든. 그래서 다시 넣어. 알파 빼기 1이 되고 더하기 알파가 돼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거야. 되게 좋지. 왜냐면 아까 복잡평면을 생각해봐. 걔를 빙글빙글 다 돌린다고 생각해봐. 되게 복잡하잖아. 복잡한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복잡평면 계산이 되게 편해진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스타일이다. 됐어요? 일단 이론 설명은 여기까지고 지금부터 복습하세요. 숙제를 써줄게. 니네 반 지금 수업한 이거를 보내줄까? S반 한 거 보내줄까? S반 한 거 보내줘? 좋아. 좋아. 거긴 진도를 다 나갔거든. 어차피 똑같을 거야. 걔네반도 과제가 똑같거든. 똑같을 거야. 차이는 있지. 니들은 안 해왔다는 차이. 선생은 나야? C반 말고. C반으로 가면 내가 아닐 거야. 누구냐고? 원장님인가? 다른 선생님일까요? 과제는 무조건 과제지. 일단 오답 다 한 사람. 자, 시험 보고 오답 다 정리했다. 손! 오케이. 오케이. 안 한 사람 손! 아이, 그러지 마. 먼저 해. 그다음에 파란색 워크북까지 있죠. 저번에 했던 그거 그대로예요. 안 한 사람 하라는 건 소리예요. 오늘 배웠으니까 좀 더 해결되는 게 많을 거라 생각해.
553번부터 632번까지가 지난번에 과제였었어요. 워크북 안 하는 사람 손? 그대들 해오시고. 그 다음에 보라색 교재. 보라색 교재는 예습용으로 해봐. 1-80번에서 저번에 나왔을 거야. 안 해왔겠지. 1-121번까지. 다 했다 손. 네, 반 사람도 있고. 좋아요. 얘는 예습 겸 한번 해보세요. 순서는 이래. 얘 먼저,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이게 순서대로 하는 거야. 다음 시간에 설명 좀 더 할 거야. 오메가 얘기 끝나고 나서 아까 내가 오피 시간 했던 거 있잖아. 그 끝까지 설명을 더 다 할 거고 끝까지 설명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할 거니까 당장에 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보고 와야 뭐가 있는지는 알 거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하라는 거야. 얘는 해설이 있고 너희들이 수학생활 한번 했으니까 워크북 말 그대로 연습해 보라는 거잖아. 연습해 보고 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줘. 오케이. 복습하세요. 제이도 고생 많았다. 교재 과제 여기 써놨으니까 제이는 이제 접종해도 돼. 보내놓을게. 고생했어.